안녕하십니까? 할라데이 시즌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청취를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까요? 건강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니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만성 탈수증, 여러분이 토사강난이 나거나 자간 설사를 하거나 또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물을 한 모금도 못 잡수셨을 적에 탈수증이 있는 것은 경험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성 탈수증에서는 그러한 별 증세가 없이 여러분의 신장이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적응을 합니다. 수분을 다 재흡수를 해서 몸으로 돌리는 이 물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그 방법을 바꾸고 몸을 적응을 시키기 때문에 만성 탈수증을 여러분이 의식을 못하고 지내나 그것이 타임밤처럼 연속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씩 문제를 물고 오는데 거의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질병들이 이 만성 탈수증으로 말미암아 발병되고 있는 거 있죠. 물론 다른 것도 보조적인 원인의 하나지만 그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만성 탈수증이라는 것을 오늘 들으시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통계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요, 3사람 중에 1사람 꼴로 만성 탈수증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의식을 못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바로잡으려는 그러한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의 신진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을 적에는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당 한 입자를 받아들여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죠. 그런데 1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이 얼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1ml, 1cc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2400칼로리를 필요로 하루 그럴 만한 열량을 내야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2000cc, 2400cc, 그러니까는 적어도 2쿼터 혹은 2.5 쿼터의 물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1쿼터는 8온스짜리 컵으로 4개입니다. 그러면 2쿼터면은 8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몸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갖고 또 다른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데서 수분이 많이 공급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량은 8온스짜리 8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8온스짜리 컵으로 8개를 마시십니까? 지난 2일 동안 48시간 동안에 내가 물을 얼만큼 먹었느냐를 계산해 보면 3일째 되는 날 나의 몸 상태가 만성 탈수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성 탈수증은 여러분이 별로 의식을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질병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급성 탈수증에서 오는 그런 증세는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하고 또 물이 먹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동안에 물을 한 방울도 먹질 않습니다. 나는 물을 도저히 먹을래야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눈을 비비면서 속잠이 깨질 않아서 눈이 반짝하고 떠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죠? 지난 밤에 누워는 있었지만 깊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속잠이 깨지를 않으면 눈이 그렇게 아주 호련하게 머리가 깨끗하면서 눈이 활짝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뭐 하시죠? 커피 마시시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커피, 홍차, 초콜릿, 코코아, 심지어는 알코올까지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분 섭취, 수분의 신진대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카페이네이티드 드링크는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소변으로 수분을 빨리 배설시키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 탈수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이지, 커피를 몇 잔씩 잡수시고 나는 오늘 필요한 물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살짝 속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의 신진대사는 어떻게 되는가? 물은요. 물의 물론 질에 대해서도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기초적으로 8가지의 건강한 삶의 비결에서 물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만성 탈수증과 우리의 적고 큰 질병과의 문제로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무서운 그런 그 밑받침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그리고 조직은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또 여러 다른 조직들이 모이면 한 장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절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모두 수분의 신진대사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되는데 탈수증이 있으면은 그들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대충 몇 가지의 질병을 오늘 나열하면서 여러분이 과연 만성 탈수증에 있지는 않으신지 스스로 진단을 하시면서 스스로 고치시기를 바라서 건강하시다고 생각했지만 더 좋은 건강을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분이 부족하면은요 맥박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부나 점막계통이 말라들고요, 쪼여들고, 그리고 여러분 배에 이 겉살을 이렇게 찝었다가 놓으면은 2, 3초간 지체하면서 그 하얗게 피를 이렇게 눌림 받은 것이 금방 돌아오질 않고 2, 3초간 지체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만성 탈수증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나 팔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아주 그리고 차갑고 이렇게 해서 하지나 상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순환이 좀 지연되어 있네. 그러면 그것도 탈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혈류를 타고는 아주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신경계통이 어디에 그 어텐션, 뭐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든가 뭔가 멍청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신경질이 나고 몸이 비비 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또 이 뭘 만졌을 적에 실감이 없고 또 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적에 그다음 빛을 보았을 적에 그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만성 탈수 증세의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정말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내장이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시죠? 물론 백내장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엄지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원인이 만성 탈수증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삽한 곳에는 혈액순환이 되면서 영양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일이 수분이 충분히 있어서 수분의 신진대사가 잘 될 때에 그런 모든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 탈수증은 백내장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만성 탈수증을 기어이 고치고 싶은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 많이 하시죠. 저무드록 눈물 안약을 그냥 넣는데 아주 어떤 분은 거울도 안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머리를 드시고 탁 하면은 눈으로 한 방울이 탁 들어가고 아주 하루도 여러 번 그렇게 눈물을 넣으시니까 아주 익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구 건조증도 만성 탈수증이 크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코 안이 마르고 조금 겉으로 이렇게 건드렸는데 코피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입이 건조해서 말을 조금만 하면 벌써 단상에서 목사님이 말을 조금 하시면서 입이 말라서 애쓰시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이 물을 컵에다가 떠다가 드리죠. 살짝 아주 그 상냥하고 재치 있는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목사님이 만성 탈수증이 있으신 것입니다. 만성 탈수증이 없는 사람은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타액이 아주 유연하게 필요한 대로 분비가 되어서 이 목을 튀기면서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침이 걸다든가 목이 부드럽지 않아서 말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그런 증세는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모든 장기들이 다 수분의 공급과 수분의 순환이 물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아니하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이 얼만큼 필요하냐? 하루 적어도 8온스짜리 8컵 내지 12컵이 필요합니다. 만일 뜨거운 데 가서 아주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실 분은 벌써 농사하러 나가거나 운동하러 가시기 전에 물을 한두 컵, 8온스짜리 한두 컵을 마시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시고, 만일 강의를 하시고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의사, 또 목사, 또 교수, 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다 말을 많이 하시는 분에 속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시면서 물을 잡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나 이런 카페이네이티드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까지도 이거는 우리 물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그런 질이 좋은 수분이 아닌 것을 미리 선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악취가 우리가 나서 애쓰시죠? 그것도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타액이 항상 분비가 됨으로써 이 점막계통에 탈락되고 죽어가는 것을 다 처리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해서 거기 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균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치저농루라든가 또 그 페리오돈탈 디지스라고 이 치아 주변에 잇몸하고 사이 그런 데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다
이 만성 탈수증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은 목이 가라앉아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가 높은 음이고 작은 음성이 부드럽게 발성화되지 않는, 발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은요, 이 목에 수분이 부족해서 거기가 부드럽게 물의 신진대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레링자이티스, 그러니까 기도에 염증이 가볍게 있는 것들, 그다음 목이 쉬는 거, 목이 가라앉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토사강난이 났거나 설사를 한 후에 그때는 적당히 지나갔는데 그 후에 그 포테시움 브로스 같은, 왜냐하면 토사강난 났을 때 수분을 잃으면서 모든 전해 물질을 잃을 때에 특별히 포테시움, 카리를 많이 잃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충하려면은 특별히 이 포테시움 브로스, 그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감자를 껍질째 한 2알을 1쿼터 물에다가 한 90분 정도 살짝 송알송알 끓여서 껍질이 너덜너덜하게 됐을 때에 그거를 잘 보관하고 반 컵씩 잡수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야채를 다 해서 브로스를 만드신다든가 할 때 포테슘이 많은 야채를 사용하면은 그것이 포테슘 브로스가 됩니다. 정확한 거는 원하시는 분에게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히트 스트로크,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간 동료들에게 아주 귀한 분이셨는데 히트 스트로크로 그만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이 히트 스트로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 익조션이 있는데요. 열사죠. 히트 스트로크는 한국말로는요. 히트 스트로크는 열에 노출돼서 몸의 온도가 거의 112도 파렌하이트, 화씨로요.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땀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히트 익조션은 열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염분이 있는 뭐 샐러리 주스라든가 아니면은 물에다가 생소금을 조금 넣어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먹이면은 곧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 식염수 뭐 half strength 그런 생리 식염수를 먹임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히트 스트로크, 열사는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나면서 땀이 안 나니까 열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우리의 그 몸에 열을 조절하는 것은 땀입니다. 땀샘이 열리면서 그 열을 밖으로 그러니까 열병을 앓을 때에 땀을 내게 함은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혈액은 그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간 피톨이 서로 엉기지 말아야 됩니다. 혈전이 형성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성 탈수증이 있으신 분은 그 빨간 피톨이 서로 잘 엉깁니다. 그 다음에 포리사이테미아라고요. 빨간 피톨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만성 탈수증에서 스트레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피질에서 분비하면요, 이 스트레스 부신피질에서 분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약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수분을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적에 스트레스 포리사이테미아라고 스트레스성 빨간 피톨 과잉증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전혀 좀 찾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에 그 끈끈한 도,
뭐 당이 조절이 안 되고 당이 높아도 끈끈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탈수가 돼도 끈끈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피가 서로 엉기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액이 끈끈하면은요. 당분이 많거나 지방이 많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렇게 끈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혈전 같은 거 뭐 빨간 피톨이 많은 증세들 이런 거는 다 직접적으로 스트로크,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심장 마비의 원인이 됩니다. 왜? 피가 유연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지럼증? 이것도 만성 탈수증 때문에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뭘 붙으면서 아유 어지러워 이러는 분 있죠? 저혈당증이거든요. 우리가 몸을 세울 때에 생기는 저혈압입니다. 저혈당이 아니라 저혈압증입니다. 이것은요 다 만성 탈수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뿐인가요? 대장염, 또 크론스 디지스 또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일종의 대장염에 속하는 것이고 방광염. 여러 여자분들은 거의 20% 이상이 아니 15%라고 그랬습니다. 15% 이상의 여자는 재발하는 방광염을 갖고 있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 만성 탈수증 때문에 옵니다. 만성 탈수증이 있으신 분이 바빠가지고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복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물 먹는 일을 깜빡 잊고 있을 때 저녁 때쯤 되면은 방광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오줌 소태라고 하죠. 그 기운이, 그 증세가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증세가 시작했을 때요, 20분 내로 빨리 8온스짜리 물을 10분마다 1시간, 그러니까 6번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으면서 집에 혹시 약초 중에 골든실이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깔끔히 미연에 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진짜 예방은 여러분이 만성 탈수증이 없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반드시 바쁘시더라도 차에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든가 아니면은 복해서 일하실 때 내가 오늘 식탁을 다 마련할 때까지 내가 우선 마셔야 하는 물을 딱 준비를 해놓고 일을 하시면 더욱 좋고요. 여러분 애가 오줌 소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에뉴레시스, 야뇨증. 네, 밤이면 오줌을 쌉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줌 싸지 않게 물을 안 먹이시는,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는 아예 물을 한 모금도 못 먹게 하세요. 그런데 실은 그 농축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밤에 더 소변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참 물에 대해서 그러나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만성 탈수증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저는 지난번에 지난 여름에요, 캔탈럽을 반은 잘 먹고 반은 제가 처리할 때 좀 허술하게 처리를 했더니 그 다음 날 마저 먹었는데 그거로 인하여서 토사강난이 났는데 그는 제가 실수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고 회복은 됐는데 그 후로 체중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사실은 왜 그런가, 내가 혹시 만성 탈수증이 아닌가 하고 공부를 하다가 강의 준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만성 탈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만성 탈수증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느냐. 적어도 한 2개월 걸립니다. 이 만성 탈수증을 회복시키려면은요, 물을 적어도 하루 10 내지는 12컵을 하루에 다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먹을 수 있는 대로 한 15분이나 30분 간격으로 좀 먹고, 그 다음에는 식간에는 항상 15분마다 물을 몇 모금씩 먹는 일을 계속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적어도 2달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잡수신 분은 그냥 물을 먹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로이달 서브스탄스라고 해서 조금 끈끈한 것이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포는 아주 팡팡하니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은 사람은 이 세포의 그 끈끈한 콜로이달 서브스탄스라는 게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쭈글쭈글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수분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먹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먹으면 한꺼번에 다 그냥 콩팥이 그냥 통과해서 배설시켜버리고 말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콜로이달 서브스탄스가 있는 페니그릭 티라고, 이 페니그릭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씨앗인데 그거를 지방을 뽑은 페니그릭을 아주 식스매시 같이 곱게 간 것이 건강식품점에 나와 있습니다. 파운드로 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사셔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한 차수저를 넣어서 잘 섞어서 한 20-30분 놔두면 성숙이 되면서 밑에는 그 뮤시너지너스 서브스탄스, 그러니까 미끈미끈한 묵 같은 것이 생기고 위에는 티가 됩니다. 이 티를 물에다 타서 잡수시면은 훨씬 2달 걸릴 것을 1달이면은 그 만성 탈수증을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적고 큰 질병들을, 적고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애쓸 것이 없지만, 어떤 거는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까지 불러들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만성 탈수증, 이 물의 신진대사가 우리 몸에서 많은 적고 큰 치료를 스스로 해주면서 병을 예방, 치료하는 우리의 손이 닿고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이 다 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사시는 분은 탭워터, 싱크에서 나오는 그 물은 클로린이 있죠. 이 클로리네이티드한 소독한 이 물은, 이 클로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갑상선, 아주 중요하죠. 갑상선을 손상 입힙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다 오래 담아놓은 물은 플라스틱이 물 안으로 빠져나오면서 케미칼입니다. 그 이름도 있지만 저도 유연하게 발음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것이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잡수시되 물이 아주 그 퀄리티가 좋은, 질이 좋은 그런 물을 챙겨서 잡수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실내 온도와 같은 생수를 적어도 1파인트 하면은 8온스짜리 2컵을 천천히 잡수시다 보면, 처음에는요 물 한두 모금 먹기가 안 넘어가요. 물 맛도, 물 먹는 법도 습관을 시키고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물이 아주 술술
술 잡수시는 분이 술을 술술 잡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잡수실 수 있고, 또 만성 탈수증이 없으면은 술을 끊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만성 탈수증이 또 시원한 술을 갈급하는 그런 것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삼준 벌초하듯 대충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은 엄청난 양의 공부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좀 더 천연에 있는 단순한 치료법들을 나눠 갖기 위하여 구석구석을 공부하느라고 저도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런 유익을 얻으셔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